다음 달 8일까지가 임시국회인데요. 1월이 되면 임시국회가 종료됩니다. 1월 9일부터는. 그런데 민주당이 새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여권에서 얘기 나옵니다. 민주당이 또 방탄을 위한 국회를 소집하려 하는 것 걱정스럽다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월 8일 임시국회가 끝나면 또 방탄 국회를 소집하기 위해서 임시국회를 또 요구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이 불체포 특권을 갖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에 대비해서 회기를 무기한 연장하려 들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1월과 7월은 회기가 없는 달이기도 한데 이거를 임시국회로 계속 회기를 열어두겠다. 그래서 방탄을 만들겠다라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박찬대 의원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 움직임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1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이 1월 9일이잖아요. 이 네. 회기하고 그러니까 연관해서 지금 혹시 그러니까 출석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요번에는 굉장히 좀 일방적으로 소환 통보가 왔어요. 그냥 팩스로 띡 이렇게 보낸 게 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율을 하는 거고요. 지금 논의된 바는 별도로 없는데요. 국정조사도 지금 7일자로 끝나게 되는데 사실 추가적인 연장은 불가피하다 보니까 그 1월달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돼야 되지 않겠냐. 불가피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쉬지 못하는 국회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보시는군요. 듭니다. 권중 대변인님, 쉬지 못하는 국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민주당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저는 뭐 사안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태원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1월 7일자로 이제 종료되게 되었어요. 근데 워낙 시작이 늦었기 때문에 저는 연장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미 열기로 한 임시회 사이에 만약에 이것이 연장된다고 하면 굳이 임시회를 열 필요가 좀 적어진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논의가 잘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국정조사 관련한 것을 연장한다든지 이런 논의에 힘이 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어쨌건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국회가 어떤 일하는 것을 놓고 이게 모든 게 다 방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저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국회를 열자는 건 알겠는데 그게 진심인지는 많은 사람들이 좀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구자룡 변호사님. 제가 보기에도 일을 하겠다고 하면은 여태까지 법안 처리 내용 한번 볼까요? 정부에서 입법 제안한 거 100건이 넘는데 그중에 18% 정도밖에 통과 안 시켰거든요. 사실상 일을 안 했는데 이제 와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갑자기 마음을 이제 고쳐 먹으셨는지 제가 보기에 노웅래 의원도 4선이나 되니까 정치적으로 감각이 있어서 요번 한 번만 살면 1월 이후부터는 이재명 대표하고 1+1으로 나는 계속 같이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건 방탄이 가동된 것이다. 그리고 최고 지도부에서도 지금 임시국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내년에 정말 상시국회 열리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1월 10일 이후에 뭐 출석할 것처럼 얘기는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출석한다는 거에 대해서 확답은 또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정 처음에 조율하는 거에서도 제가 봤을 때 출석하실 마음이 있었으면 이런 과정으로 오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28일 찍어서 온 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십자포화를 해가지고 뭐 예의가 없네 뭐 어쩌네 이렇게 막 했었잖아요. 사실 수사기관에서는 날짜를 찍어가지고 이때 오시세요라고 하면은 변호인이랑 날짜를 그 찍어진 날짜를 가지고 그때 일정이 있으니 이때 합시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조율을 시작하는 건데 조율할 생각이 없으니까 일단 비판은 하고 국민 여론 보니까 이거 그냥 뭉개는 건 안 되겠네 하니까 또 나갈 것처럼 한번 떠본 이제 간은 한번 보신 뭐 그 정도 차원인 것 같거든요. 수사기관에서 날짜 잡는 당연한 절차 가지고도 한번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쟁점화를 했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1월 10일 이후 뭐 12일까지 이렇게 얘기는 하시지만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안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제가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지금 민주당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이 그러니까 수사에 응하지 않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에 지금 응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마저도 소환 통보가 있었는데 그 날짜를 조율해서 이제 나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구속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혹은 아니면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되려 본질적으로 구속해야만 뭔가 재판이 진행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정당한가? 뭐 이런 질문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구속되지 아니하더라도 지금 수사에 응하고 있고 그 수사에 기반해서 재판이 진행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 구속에 대해서 유독 이제 뭐 수사에 응하고 있지 않냐, 출석했으니까 구속할 필요 없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그건 사실 구속 제도에 대해서 아예 그런 없애자는 뜻밖에 안 돼요. 지금 실제로 형사 사건을 하면은 재판 잘 받다가 선고 날 도망가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김봉현 씨 지금 도망간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기각되고 난 이후에 재판 받다가 여차하면 도망가거든요. 심지어는 영장 실질 심사에서 기각되고 나서도 도망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혐의의 중대성을 놓고 이만저만한 사안에선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오겠구나. 그런 보주 우려가 이렇게 연결되겠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회장이 어디 도망갈 분들이어서 구속됐었습니까? 여태까지의 형사 사건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출석하니까 구속할 필요 없다라는 거는 민주당에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만 유독 하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을 앞두고 검찰을 때리고 있습니다. 소환 날짜, 일단 검찰에서 요구한 날짜는 1월 10일에서 12일 사이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은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야당과 전 정부를 향해서는 없는 사실도 조작해 가면서 보복 칼날을 고추 세웁니다. 대통령 가족이나 또 그들 자신에 대해서는 있는 범죄 혐의도 덮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바뀐 건 정권과 검사뿐인데 진술이 180도 바뀌거나 또 언론을 통해서 수시로 수사 정보가 마구잡이로 유출되는 여론 선동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검찰 출석 일자 좀 정해지셨는지 좀 물어볼 수 있을까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이 1월 4일에서 6일 출석한다는 보도 있었었는데요. 1월 첫째 주에 출석하시는 거 맞으신 건가요? 우리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수사는 언제 하는지도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월 10일에서 12일 사이 출석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검찰인데 일단 구자룡 변호사께서는 안 나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원석 의원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검찰 측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가 전화를 해서 1월 28일은 출석이 어렵다 그랬고 검찰이 그래서 한 2주 후쯤인 1월 10일에서 12일 사이를 다시 역제안한 건데 네. 아마 전 출석을 하더라도 임박해서 예고를 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가타부타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텐데 또 한 번 이번에 출석을 하지 않는다. 네. 그런데다가 그게 반드시 방탄의 의도가 있건 없건 1월 임시국회까지 민주당이 소집해서 회기가 연장된다 이러면 방탄 논란이 커지잖아요. 그건 여론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 올 가능성이 높고 그런 점을 정무적으로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번에 이제 성남 FC 제3자 뇌물 공여가 이게 무슨 구속될 만한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쟁점이 상당히 있고 논란이 있는 네네.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뭐 자칫 출석했다가 구속될 것을 우려해서 출석을 피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출석해서 포토라인에 쓰는 모양새가 이번 한 번뿐이면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계속 될 거고 이게 이제 검찰이 의도하는 바다 이에 대해서 고민이 있겠지만 출석을 하지 않았을 때 불러올 수 있는 여론의 부정적인 반응 이걸 감안했을 때 예고는 좀 뒤늦게 하되 전격적으로 출석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오히려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은 이제 저희도 지켜봐야 되는 입장인데 함께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12월 오늘 30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습니다. 회기가 끝나면 1월 국회를 또 열지 그리고 연다면 체포 동의안은 어떻게 될지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내부 결속 다지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문 함께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28일에 특별 사면 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통화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와 김 전 지사 간의 통화가 단순히 뭐 안부를 묻는 차원이 아니었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두 사람이 새해 들으면 만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2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방한다고 합니다. 부울경 일정을 소화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이후에 아마 그때 김경수 전 지사도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내부 결성하는 모습은 이것도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침 이제 연초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제 부산 경남을 방문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모양새를 만드는데 저는 기본적인 의도는 지금 얘기했듯이 바로 단일 대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문과 이재명 대표 간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이미 사이가 별로 좋지 않죠. 매끄럽죠. 그런데 네.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친문 세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껄끄러운 관계가 아니라는 걸 자꾸 국민들한테 보여주면 친문 세력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도 아무래도 누그러뜨리지 않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그래서 바로 그 민주연구원장도 친문 출신을 갖다 앉혔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네.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의 이 방탄을 위한 단일 대우 형성 네.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